만약 지금 자식에게 말 못할 서운한 마음을 혼자 억지로 누르고 계신다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10년은 지독한 외로움 대신 온전한 평화로 가득 채워질 테니까요. 평생을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홀로 소갈이를 하며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뼈아픈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용한 자리에서 우리 주변 이웃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다 키운 자식을 두고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라면 이건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마주해야 할 진짜 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노후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통장의 잔고나 건강을 떠올리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몸이 아프면 당장 서글퍼지니까요. 그런데 돈보다 먼저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외로움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자식이라는 한 그루의 나무에 내 남은 삶을 통째로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흘려보내는 이 아까운 시간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지금 자식을 향해 어떤 신호와 기대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기 충북 청주에 사는 67살 김영희 씨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려 합니다. 영희 씨는 남들이 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이 남매를 반듯하게 키워낸 성실한 어머니였습니다. 오후 내내 텅 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 밥을 차리려고 식탁 앞에 설 때면 가만히 손이 멈추는 버릇이 생겼다고 해요. 나도 모르게 수저를 예전처럼 4벌 놓았다가 이내 헛헛해져 2벌을 다시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비어버린 아들 방 앞을 지나갈 때면 문득 그 안의 고요함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곤 했지요. 영희 씨는 평소처럼 바쁜가 보다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일주일에 전화 한 통 먼저 걸어오지 않는 자식을 보며 마음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방 침대에 누워 핸드폰 화면을 켜고 또 켜며 통화 버튼 앞에서 멈칫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서글픔과 야속함이 차올랐던 겁니다. 밤새 열이 나던 어린 아들을 업고 병원으로 뛰던 그 새벽이 아직도 생생한데 겨우 안부 문자 한 줄이 전부인가 싶어 화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이사 문제를 돕기 위해 조심스레 조언을 건넸다가 저희가 알아서 해요라는 자식의 짧은 대답 뒤로 내 존재가 한없이 가벼워진 것 같은 충격을 받기도 했지요. 명절에 모여도 저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화를 내고 싶었지만 더 멀어질까봐 끝내 붙잡고 싶은 말을 삼키며 홀로 소갈이를 해야 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누군가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하게 씁쓸해지던 나 자신의 못난 모습과 마주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영희 씨가 마음속으로 삼켜야 했던 그 서운함을 누구보다 깊이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 내 모든 청춘과 땀방울을 쏟아부었기에 그 자리에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이 마음에만 갇혀 있으면 결국 내 남은 인생만 외로워진다는 잔인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가을산을 오르다 마주친 단풍나무 한 그루를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나무는 봄과 여름 내내 온 힘을 다해 푸른 잎을 키워냅니다.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아낌없이 물과 양분을 밀어올리며 모든 정성을 쏟아붓지요. 그런데 가을이 오면 나무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잎들을 스스로 떠나보낼 채비를 시작합니다. 물길이 가던 통로를 스스로 툭 끊어내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매정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나무가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바람을 버텨내기 위한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잎을 제때 놓아주어야만 나무 전체가 살고 다가오는 새 봄에 다시 건강한 새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잎들은 가지에서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찬란한 단풍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초록색이었을 때보다 훨씬 깊고 고운 색으로 제 삶의 정점을 스스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이 단풍잎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식이 내 전화를 자주 받지 않거나 연락이 뜸한 것은 우리를 멀리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삶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며 어른으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대로 자기 발로 서서 어른의 몫을 해내느라 그만큼 애쓰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식은 처음부터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내 품을 거쳐간 독립된 하나의 잎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인정하고 부모로서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 연락에 서운한 감정이 고개를 들 때마다 마음의 문장을 슬쩍 바꾸어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래, 내가 참 잘 키워냈구나. 나 없이도 저렇게 씩씩하게 제 몫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조금만 비틀어 본다면 자식을 향한 괘씸함과 헛헛함이 신선한 바람이 되어 날아갑니다. 이제는 비워낸 그 마음에 다른 무언가를 채울 차례입니다. 바깥의 인연에 마음을 다 쏟기보다 온전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대접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평생 가족의 시간표에 맞춰 사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청주의 영희 씨는 이제 자식의 빈방 앞을 지나며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거실 베란다 창가를 정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과 따뜻한 찻상을 놓아 오직 나만을 위한 아늑한 휴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대신 동네 시장에 가 내가 키우고 싶은 작은 화분 하나를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지켜보는 그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고요한 평화를 발견한 것이죠. 자식에게만 온 신경을 쏟으며 흔들리던 삶에서 벗어나 내 건강과 내 즐거움을 돌보는 나만의 단단한 마음의 숲을 가꾸어가는 주인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단단하게 책임지고 행복해질 때 자식 역시 부모의 깊은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더 자유롭게 제 삶의 걸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탁에 내 몫의 수저만 내려놓을 때 혹은 혼자만의 산책길을 걸을 때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위해 참 잘 살아냈다고 내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부모로서 이미 차고 넘치도록 훌륭한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단풍이 가장 고운 빛깔로 물들듯 당신의 남은 계절을 향기롭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이 조용한 공간이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마음의 숲에 언제든 다시 머물러 주세요. 이제 어떤 걱정이든 잠시 내려놓고
마음에 깊고 편안한 쉼을 내어주세요. 애쓰신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